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겠다. 저희가 늘 말하지만 지자체장의 이런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곳은 결국 시장에게 필요한 곳, 불필요한 곳은 결국 시장에게 불필요한 곳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원광수 시장이 초긴축을 선언하면서 불효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려니 하고 넘겨선 안 된다고 했던 것도 그래서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벌써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사업이 하나 눈에 띕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92회 1부는 원주통신에서 돈 없다면서 멀쩡한 슬로건을 바꾸겠다는 원주시 정부를 이야기해보고요. 오랜만에 나는 오늘 어제의 원주와 만난다 해서 올해 20회째를 맞이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시작을 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안녕하세요. 조은지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저는 오늘 양해를 좀 이제 구해야 될 게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약간 열도 있는 것 같고 목감기 기운이 하여간 좀 있어요. 살짝. 그 목소리가 좀 답답하더라도 말이죠. 양해를 일단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간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잔소리로 시작을 해봤고요. 어김없이 조우인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gin입니다. 구인 씨는 건강 괜찮으시죠? 근데 우재 씨가 이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코가 좀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네. 시작되는 건가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구인 씨도 워낙 또 강행군을 또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조금 맞아요. 네. 게다가 또 저 한글날에는 또 우리 슈아의 생일 파티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생일 거의 주간으로 지내가지고 한글날뿐만 아니라 네.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무슨 슈퍼셀럽의 삶을 옆에서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슈아는 생일이란 무릇 이런 거다라고 일찍부터 약간 인식을 하고 자라지 않을까. 맞아요. 네.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뭐 양가 가족이 모여서 같이 좀 생일 파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에도 교회에 잠깐 들러서 뭐 그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이제 본 한글날에서 그냥 이제 저랑 뭐 슈아랑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랑 같이 셋이서 조촐하게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였죠. 네, 저희 녹음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서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슈아가 좋아하는 그 다이 친구 이모가 또 슈아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 4차례 정도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 하여간 무진장 많이 했다는 네.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슈아는 뭐 지치지 않나요? 근데, 워낙 에너제틱하니까요. 네, 항상 처음인 것처럼 거뜬하다.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슈아가 좋다면 다 좋은 그럼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연휴 동안 일요일에는 저기 시청 앞에 아카데미 극장 릴리 단식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철거 중단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평소에는 제가 사실 뭐 일하거나 밖에 있다 보면은 끼니를 뭐 새끼 다 거르는 경우도 있고 종종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또 맞아요. 네, 다들 그럴 때가 있어서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별 탈은 없었다. 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기 농성장에서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새끼를 안 먹고 있으니까 뭔가 좀 힘들더라고요. 하루만 하더라도 쉽지가 않았다. 약간 이게 머리가 좀 어지럽기도 하고 사람이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네. 네, 토요일에 또 참여할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이 워낙 지금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죠. 하여간 오늘도 관련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저 92회 1부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첫 번째 얘기 나눠보죠. 네, 원주시 정부가 도시 슬로건을 바꾼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작성해 지난달 27일 공개한 원주시 도시 브랜드 개발 계획을 보면 시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원광수 시정 방향과 목표를 상징하고 외부인에게 원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내부 결속력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은
지금 쓰고 있었던 다이내믹 원주가 딱 맞는 게 아닌가. 네. 이 정말 다이내믹한 시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경수 시정. 네. 이 방향과 목표를 이보다 더 잘 상징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뭐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과 연계되면서 원주 하면 떠올리는 상징적인 슬로건이기도 해요 이미. 그렇죠. 네. 그리고 내부 결속력과 뭐 자부심 이런 건 사실 슬로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너무 많은 욕심을 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네네. 저는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까지 다이내믹 원주 뭐 이런 슬로건들을 잘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도 정호 씨와 뭐 이상형 월드컵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슬로건 월드컵. 강원도 네. 저기 지방 지자체들 슬로건 가지고 그럴 때도 저는 다이내믹 원주 괜찮다. 나름 쓸만하다 이랬었는데 지금 또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하여간 이제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서 내년 원광수 시정 2주년 공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7월이 될 텐데 아마 또 뭐 백운아트홀에서 팬미팅을 또 한번 하실 모양이에요. 1주년 때 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짠 하면서 공개하는 거죠. 그러다가 플래카드 또 거꾸로 달려가지고 대참선하고 뭐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인데 네. 하여간 뭐 2주년을 기념해서 새롭게 또 뭔가 시정 슬로건을 바꿔서 한번 재시작하는 또 리프레시하는 마음을 좀 가져가 보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그 원광수 시 정부는 원창묵 시정이 2011년 개발한 다이나믹 원주 슬로건을 얼마 전 사용 중지 결정했는데요. 뭐 결국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기존 슬로건을 없애고 새 슬로건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뭐 한마디로 전형적인 전임자 흔적 지우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뭐 지자체장이 이제 교체될 때마다 이렇게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는 문제를 전국적으로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뭐 네네. 세금 낭비다. 굳이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년 쓰던 거를 또 뭐 지자체장 바뀐다고 또 금방 교체해서 뭐 5년 쓰고 또 바꾸고. 그래서 사실은 원광수 시장이 뭐 몇 년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4년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다음 시장이 또 바꾸면 어떡할 거예요? 악순환 누군가는 이 굴레를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네. 악순환의 굴레를.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든지 또 서울 뭘로 바꿨죠? 그 기억도 안 나. 네. 하여간 소울 뭐 마이 서울인가? 네. 맞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많이 놀리셨죠. 네. 그리고 대구도 무슨 뭐 파워풀 대구인가?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바꿨나? 하여간 원더풀 대구 하여튼 비슷한 뭐 약간 그런 뭐, 뭐 무슨 풀로 바꿨어요. 하여간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원래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로 이제 많이들 비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 전철을 고스란히 밟겠다는 원광수 시정이 사실 이해는 안 되고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새 슬로건을 만드는데 시정부는 총 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초긴축을 선언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은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시정부가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불효불급한 사업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불효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뭐가 도대체 그럼 불효불급한 사업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하등 지금 과연 뭐 경제 위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네. 뭐 세수 결손이 뭐 900억 넘게 나가지고 지금 원주시가 다 세출 구조조정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야말로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쓰잘데기 없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가 굳이 전혀 필요가 없네. 꼭 필요한 네, 그래서 건지. 요거를 굳이 하겠다는 취지를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네. 다른 사업 뭐 예산적으로 우리가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모르죠. 뭐 꾸미룸도 하는데요. 뭐 230억 들어도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지대를 다닐 때도 김문기 당시 이제 구제단 전 총장이 돌아와서 먼저 한 게 이제 몇 억이었더라 2억인가 3억을 들여가지고 로고를 자기 이사장 때 쓰던 막 70년대, 80년대, 90년대 쓰던 걸로 되돌리는 거였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돈도 없다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는 참 잘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분 전환용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자기들 네. 기분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뭔가 거리낌 없이 써요. 새로운 걸 내가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그냥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도시 브랜드가 됐던 뭐 학교의 로고가 됐던 이런 거는 본인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시라면 지자체라면 그 지자체의 어떤 시민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또 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구성원에 함께 어떤 중지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또 공감대를 모아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누구도 도시의 브랜드를 바꾸자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지도 않고 뜬금없이 시정부는 뭐 꽁들이 바꾸려다가 욕먹고 맞아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하자고 하는 여론이 없는데 굳이 여기에 돈 들여서 뭔가를 자꾸 바꾸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쓸데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늘 네네.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지 판단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전적으로 원광수 시장과 시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뭐 비록 4천만 원짜리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사업에 돈을 쓰는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가 있다. 네네. 저희가 눈 부릅뜨고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얘기 나눠보죠. 네, 원주시 정부가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향후 오페라 하우스 건립 시 1년 이내 방문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80.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정부는 이걸 두고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대한 높은 열망을 파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방문 의사만으로 과연 높은 열망을 곧바로 도출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사실 네. 오페라 하우스 같은 인프라가 생기면은 뭐 다들 한 번쯤은 가볼 법하죠. 그쵸? 한 번은 안 가겠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얼마나 계속 꾸준히 찾을 거냐. 그쵸. 그게 네.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될 텐데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 살펴보기에는 이 응답만으로는 네네.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물론 뭐 우리 지역 언론들은 늘상 보도 자료를 받았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근데 강원 도민일보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지역 문화예술 공연시설 부족을 크게 해소할 최적 대안으로 꼽혔다. 과한 해석 아닙니까? 이거 아니 최적 대안입니까? 어느 지역 언론도 보도 자료를 받았으면 받았었지. 보도 자료에도 안 나온 표현이에요. 이건 최적 대안이라고. 심지어 원주시 정부조차 이런 표현을 안 썼거든요. 네네. 근데 강원 도민일보는 혼자 독자적으로 이런 표현까지 썼다.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강모 시정자문위원장, 시정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했었죠. 네네. 그래서 여기 위원장입니다. 이 위원장이 강원일보에 기고한 글에서는 최 GPT에게 원주 옛 종축장 부지에 2,500석 규모의 강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했을 때 기대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본 결과를 막 이렇게 쓰고 구체적 수치까지 알려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서 뭐 그런 답변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면으로 나간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원주하는 저 2부 그게 뭔데 뭐 이런 코너가 아니라고요. 어설픈 힙스터 코너가 아니란 말이에요. 촌스러운 힙스터 코너가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그때 말했지만 최 GPT는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렇게 가볍게 하는 거면 몰라도 강원도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강원도 1등 신문을 자처하는 강원일보 지면에 당당히 이런 내용이 실렸다. 심지어 기고 그래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네. 날로 먹으신 거죠 분량을 기고하시면서도. 이게 너무 야, 황당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군부를 떼더라도 적당히 떼야 되는데 이렇게 떼는 거는 이거 너무 노골적이고 억지가 네.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시 정부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명분을 정당화하고자 다양한 통계를 내세우는데 일단 이번 조사에서 시민 83.5%가 원주 문화예술 공연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해가 되죠. 저희도 네네. 항상 지적한 문제니까. 비슷한 취지의 응답이 올해 1월 원주에서 살기 불편한 이유, 5월 저출산 극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6월 2024년 원주시 예산 우선 투자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 한 1, 2위 정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조사들에서 전부 원주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어쨌든 뭐 비슷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9월 원주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도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분야로 문화 여가가 2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일관된 열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시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전혀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쵸. 문화예술 인프라를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아카데미 극장 같은 이미 있는 인프라를 굳이 또 없애려고 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정당화할 때는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과 시민 열망을 강조하면서 아카데미 극장을 두고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강하다면 이거는 아카데미 같은 인프라를 보존해야 된다는 근거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네. 얘기는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거죠. 애써 맞아요. 외면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아전 인수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유리할 맞아요. 대로. 네.
뭐 만약에 가령 아카데미 극장도 보존하는 가운데 이거를 그걸로도 부족하다. 뭐 여기에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이 그 근거에서 논지가 계속 이어져 왔으면 몰라도 이때는 외면하고 이때는 꼭 이게 필요해서 이걸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네. 그래서 원광수 시장은 뭐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두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하지 않은 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두고는 곡장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부를 떼는 것과 대비되는데요. 하다못해서 만종역 이름 바꾸는데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다른 건 다 하고 있어요. 저 우산철교 뭐 철거 보존 여부를 두고도 주민 공청회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카데미 극장만 쏙 빼놓고 맞아요. 다른 네. 건 다 여론 수렴을 하는 모양새죠. 결국에는 시민의 열망이라는 이 모호한 표현 이런 거를 이제 자신들이 유리한 경우에만 확인하고 활용하는 셈이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한편 이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한 시민 설문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립도서관 등 온 오프라인에서 시민 1,5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뭐 엄밀하게 이렇게 표본 집단을 설계해가지고 뭐 무작위로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뭐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뭐 그냥 가벼운 설문조사였다. 뭐 온라인으로 아마 누구나 뭐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맞습니다. 거였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원주 시민 무슨 뭐 10명 중 뭐 8명, 뭐 10명 중 뭐 9명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해는 돼요. 네네. 대부분 오페라 하우스 생기면 한 번쯤은 뭐 가볼 법하고 저도 그쵸. 네. 정축장 부지가 바로 제 집 근처이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은 가보겠죠. 네네. 그렇다고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정당화된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또 원자는 쪽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뭐 이걸 짓는 걸 뭐 짓지 말자 이게 아니라 짓는데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게 정말 현실성 있느냐를 논의해봐야 된다는 그런 거죠. 토론이 네.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3천억이 드는 네. 사업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런 사업 어쨌든 시의 예산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3천억 안에는 네. 어쨌든 우리 세금이 들어간 거 네네.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어떤 공론장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정부는 그냥 우리 할 테니까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저기 시와 관련이 있는 여러 단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네네. 그런 사회 단체들이 나와서 또 함께 이제 군부를 떼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시민 공감대를 정말 인조잔디를 깔듯이 말이죠. 네. 풀뿌리를 억지로 지금 갖고 나가는 모양새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 공론의 자리로 이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 자료를 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맞아요.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시청 앞 릴레이 단식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인 가운데 원주시 정부가 오늘 10일 오후 공무원 청원 경찰을 동원해 농성장 강제 퇴거를 시도하면서 아친연대 활동가들과 충돌했습니다. 아친연대 활동가 한 명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저 원고에 오늘이라고 썼는데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 10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장에서 저는 사실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라이브로 지켜봤는데 네네. 상당히 또 충격적이었죠. 네. 이것도 뭐 전형적으로 공무원들 또 동원해가지고 지난번 8월 8일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처럼 또 그런 게 재현되는 듯한 또 모양새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그 현장을 보면서도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아친연대가 수차례 대화 요구를 했는데도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는 시정부가 또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불통 행정의 상징적 장면을 다시금 연출한 것인데요. 소통으로 문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친연대가 지금 평화 농성 중입니다. 분명한 거는 네,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이렇게 시청에 오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을 뭐 위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출입문 대다수를 봉쇄하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야말로 한쪽 구석에 그냥 돗자리를 펴고 조용히 그냥 농성 중인 맞아요. 단식 농성 그냥 노숙 농성 중인 건데 이게 왜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네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말이죠.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해산 명령이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라는 거는 그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폭행, 협박, 손괴, 방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선 네네. 넘었다 싶은 맞아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만 해산 명령이 가능하고 설령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함부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해산 명령에 불응한다고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거는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카데미 친구들 이 범시민연대의 단식 노숙농성은 공간 자체가 일단 작고 네네. 그리고 다른 출입구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불편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제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렵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미 턱이 심해요. 원주시청 저기 맞아요.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무슨 화분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애초에 장애인들이 가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노약자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거나 네. 제대로 치우고 베리어 프리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를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네네. 심지어 아침연대에서는 만약에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오면은 우리가 직접 안내를 하겠다. 네. 우리가 직접 뭐 동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무슨 통행에 지금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건지 시 정부는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평화적인 어쨌든 시입니다. 맞아요. 저도 강조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또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 하더라도 해산 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부는 지금 계속 이게 무슨 집회를 할 수 없는 장소다.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무조건 해산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불응해도 정당하다라는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네네. 판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어제 경찰은 사실상 시 정부 공무원들에게 동조를 해서 해산 요청 방송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조차도 이렇게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11일 긴급 성명을 내고 원광수 시장이 약속한 섬기는 시정의 시작은 대화인 만큼 시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에 나서달라며 그 이후 극장 철거나 보존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그동안 조용하다 싶던 송기현 의원마저 나섰을까. 그쵸. 싶은데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송기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지역위원회에서 어쨌든 성명을 냈는데 네네. 그거 송기현 의원의 뜻으로 봐도 좋겠죠. 본인이 아마 승인을 해서 나간 성명일 테니까. 하여간 지금 국회는 국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송 의원도 바쁘겠죠. 그러더라도 어쨌든 원주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도 좀 오셔서 힘을 보태주는 게 네. 또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한편 뉴시스의 김희석 기자는 10일 원주시 아친연대 농성장소 변경 대치 시민 공직자 불편 위쪽 화살표 커졌다는 뜻이죠. 이런 제목의 기사로 사실상 시정부 입장을 대변하면서 아친 단톡방에서 항의 전화로 시청 업무를 마비시켜보자 강원도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반대 의견을 모으자라는 선동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미디어 비평을 좀 해보는 건데 뉴시스의 김희석 기자 뭐 저희도 여러 번 다녔었고 다뤄봤었고 네네. 네, 뭐 아는 분들은 아는 그런 기자죠. 이게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노숙하는 모습을 보며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과 사기 저하로 원주시가 대국민 서비스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안타까워하는 눈치다. 업무를 위해 시청을 방문한 한 시민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정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단식 점거 등의 수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생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정말 이렇게 말한 시민이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근데 좀 그렇겠지만 상당히 의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김희석 기자가 이런 기사를 또 썼었거든요. 여기에 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원주 문화재단 감사 결과를 보도한 원주시 문화재단 감사 3년간 중징계 등 33건 이게 10월 5일자 뉴시스의 김희석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여기엔 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갑자기 문화재단 감사 결과 얘기를 하다 뜬금없이 마지막에 뭐 올해 댄싱 카니발 상당히 잘 치러줬다면서 올해 문화재단과 댄카를 엄청 추켜 세우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실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매번 똑같은 구성과 형태의 댄싱 카니발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신선했다며 문화재단 이사장과 총감독이 취임하고 나서 확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명륜동 박모 씨는 예산을 많이 사용했던 지난 축제들과 비교해봐도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줬다며 오랜 기간 이어온 문화를 빙자한 카르텔로 보조금이 낭비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게 참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매번 똑같은 구성과 형태의 댄싱 카니발이었는데 올해는 신선했다. 그럴 수 요 있죠. 정도 평가는 누구나 다 누구나 할 할 수 수 있죠. 할 수 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자세히 아실지 문화재단 이사장과 총 감독이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약간 아주 네. 원주시 뉴스에 저 원주 아는 척을 뭐 열심히 듣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주 뉴스 팔로우를 많이 하신다. 그쵸. 이런 근데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나? 네. 라는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의아한 거죠. 많은 시민분들을 만났을 때 공교롭게 그런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한 그리고 건지. 우리가 저 취재원을 하더라도 되도록 익명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뭐하러 익명을 씁니까? 무실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 뭐하러 이렇게 씁니까? 이거 네. 그냥 이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무슨 익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부끄러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취재원 보호가 네. 필요한 사안도 아닌데 우리가 익명 보도를 자제하자는 게 이 저널리즘의 원칙 중 하나로 제가 대학원 학부 때도 배우는 건데 네. 뉴스에서 보면은 웬통 다 지금 익명이야. 뭐 누구를 인터뷰했는지도 모르겠네. 이거 좀 아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명륜동 박모 씨는 또 뭔지 난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래도 성까지는 공개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문화를 빙자한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윤석열 정부 지지자도 현실 생활에서는 안 쓸 것 같거든요. 대통령님은 카르텔이란 말을 워낙 많이 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많이 쓰셔서 우리 일상에 이렇게 익숙해진 일상의 건지. 시민들도 이렇게 쓰나. 네. 나는 이게 너무 저게 뭐랄까요?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진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뭐 지원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취재원들만 골라서 인터뷰를 하시는지 전 네. 김석 기자의 인터뷰 능력이 정말 신기하다. 인터뷰 이런 대상자를 물색하는 방법이 대단히 독특하다. 근데 명륜동 박모 씨 원주문화재단이 명륜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원주문화재단의 대표이사분도 또 성함이 또 공교롭게도 설마 당연히 그분은 아니겠지만 네. 좀 공교롭다. 네. 당연히 그분을 인터뷰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로 좀 의아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어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을 해온 그동안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아카데미 극장 어떤 농성을 다룬 기사에서 나온 어떤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도 뭐 생태 협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것도 저는 좀 역시나 특이한 정말 시민을 네네. 인터뷰했구나. 오랜만에 이렇게 미디어 비평을 해봤습니다. 잠깐. 네. 한편 원광수 시장은 5일부터 14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 중입니다. 이제 원주 기업의 미국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네. 시장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사이에 어쨌든 시정부가 골치 아픈 이 아카데미 극장 이슈를 끝내려 한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닐까 네네. 싶고요. 그래서 할까요? 이병호 총무과장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최전선에서. 네, 이분이 뭐 워낙 또 시장님의 뜻을 열심히 또 따르려고 하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오다가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떻게든 그 전까지는 좀 뭔가 처리하려는 듯한 그런 시정부의 급박한 태도를 현장에서도 좀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아카데미 극장 옆에는 대형 굴착기가 지금 주차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라이브하고 있는 지금 수요일 현재 그렇다는 건데요. 철거가 정말 임박했다라는 예감이 들긴 합니다. 정말 이렇게 밀어붙일 건지 정말 원광수 시장한테 되묻고 싶고요.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정말 소통하는 모습, 네. 대화로 이걸 좀 해결하는 모습. 이렇게 정말 갈등을 대폭 키워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금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주통신이었습니다. 과거의 이슈를 오늘의 시각에서 나는 오늘 어제의 원주와 만난다. 오랜만에 먼지 쌓인 코너를 다시 들춰볼게요. 이거 참 오랜만에 하는데. 그러게요. 네. 나는 오늘 어제 원주 만난다. 이거 저번에는 저 왕국회관 사건 다뤘었죠. 맞아요. 네. 과거 원주에서 벌어진 일을 현재의 시각에서 돌아보는 코너인데 한번 순회해 보려고요. 그동안 좀 안 했던 거 하도 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뭐 이런 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시작을 해보고요. 오늘은 19년 전 9월로 가보죠. 네, 2004년 9월입니다. 원주에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원주 시민이 한 해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고요.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민간 주도의 풀뿌리 독서 운동입니다. 네. 뭐 원주 시민이라면 뭐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그렇죠. 운동이죠. 네. 당시에는 이제 생명원주 20일 실천협의회 이게 지금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원주 투데이가 주축이 돼서 당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는 거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1998년 시애틀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애틀 온 시민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 이란 슬로건으로 선정된 책을 함께 읽는 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나라로 퍼져서 영국, 호주, 또 한국까지 이렇게 세계 각국과 또 국내에서도 다른 지자체도 활발하게 지금 맞아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원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서울의 네. 뭐 다양한 구에서도 하고 네네. 있고요. 이즘의 그 느낌표에 약간 열풍과 함께 이어지면서 더 이게 확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책을 읽읍시다. 네네. 유재석, 김용만 이렇게 네네. 나와서 했던 상당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거기 나왔던 네. 책을 저도 막 사서 읽고 그러니까 그걸 본 어떤 정말 어린 학생들도 괜히 한번 읽어보고 싶으니까 맞아요. 네. 부모님한테 나만 그랬나? 나는 막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막 시집 나오고 아 맞아요. 막 네. 백범일지 나오고 네,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읽어야겠다. 진짜 약간 필독 도서처럼 맞아. 돼가지고 그리고 바로 네. 베스트셀러 올라가고 맞아요. 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다음 기적의 도서관 어디에 질까요? 했을 때 딱 다트 이게 쏘잖아요. 평양 막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아직도 어릴 때 충격으로 남아 있어요. 평양의 기적의 도서.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 당시 임팩트 어쨌든 정말 열심히 봤던 그런 프로가 요새는 잘 없는 것 같지만 네네. 그때는 하여간 이런 운동을 또 활발히 할 때입니다. 맞아요. 뭔가 맞아요. 네. 달랐어요. 양심 냉장고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아주 해피한 미래를 꿈꿔가던 웰빙 이런 문화를 꿈꿔가던 그런 네. 시기였다. 뭔가 캠페인적인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었죠. 맞아요. 20년 네.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현재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 10여 개 기관, 단체, 지역 언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기관, 단체, 기업체, 아파트 등에서 선정 도서 읽도록 뭐 책도 제공하고 네, 독려를 네. 하고 있죠. 연평균 3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시민의 한 10분의 1 네. 크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선정 도서를 주제로 뭐 독서 토론도 진행하고요. 글쓰기 대회, 북 콘서트 등도 개최가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우리 호정이가 말이죠. 이거 무슨 퀴즈 대회 한번 참여했다 한도시 한 책 읽기. 그래서 뭐 하나 틀려가지고 1등 했다 그랬나 2등 했다 그랬나 뭐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네. 그때 책이 아몬드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쯤이었을 거예요. 자기도 네. 아몬드를 다 외우고 갔다 통달하고 갔다. 아마 거기 저기 호정이가 일하던 저기 센터의 어떤 어린이들과 함께 맞아요. 참여했다. 네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이런 게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까지 선정한 책 20권입니다. 2004년에 최성현의 이게 이제 장일순 선생의 그 사상을 다룬 거죠. 네네. 좁쌀 한 알이라는 책을 시작으로 올해는 이제 문경민의 훌훌이라는 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쭉 20권이 있는데 이 중에 읽은 게 있으세요? 네. 저는 네. 일단 2020년 선정 도서였던 맹탐정 고민 상담소. 맹탐정 고민 상담 네. 이선주 작가의 이거 뭔 내용이죠? 이게 네. 그 어떤 여자 주인공 그 소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그 소녀예요. 그래서 그 이 소녀가 이런 본인의 탐정이라 그래서 어떤 뭐 학구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그걸 약간 추리하거나 뭔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뭐 과정 추리 소설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상들을 보여주는 그 소설인데. 명탐정 코난과는 다르다. 네. 저는 아몬드를 읽었던 것 같아요. 2018년 손원평 이 작가의 책인데 이건 군대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아몬드는 그거 아닙니까? 저기 감정을 못 느끼는 주인공이 네네. 세간에 어쨌든 뭔가 이게 수군거림이나 이런 걸 뒤로 하고 하여간 뭐 이게 친구와의 뭐 이렇게 우애도 다져가면서 뭔가 이렇게 역경을 헤쳐나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되게 소설이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 결말 좀 해피하게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읽고 나서 좀 비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몬드 책은 하여간 인상이 좀 깊었어요. 네네. 이게 뭐 베스트셀러도 당시에 오르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도시 한 책 읽기 지금 20회째래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구긴 씨. 저요. 갑자기 평가를. 네.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2004년부터. 제가 뭐 지켜본 건 아닌데,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특히 중학교 이럴 때는
한도시 한 책 읽기라는 그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서도 뭔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지역의 뭐 문화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고등학교 이상 그다음에 성인이 뭔가 여기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다. 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약간의 장벽이 좀 느껴지는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청소년 프로그램인 것 같이 느껴졌던 게 많아서 이게 네. 선정 도서도 사실은 좀 청소년들에 어떻게 보면 타깃층이 맞춰져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뭐 행사나 지역에서 벌어진 것도 결국엔 청소년 뭐 아니면 학생들, 초등학생이라든지 구강 뭐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책이 좀 더 어쨌든 뭐 선정의 어떤 스펙트럼이나 이런 게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죠. 네. 뭐 한 번쯤은 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요새 너무 이제 소설이나 문학 쪽으로 또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물론 뭐 이렇게 청소년 도서가 그래도 읽기 쉬우니까 조금 더 그럼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읽기 쉽게 이 도서를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장르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20권 중에 한 권 읽은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지 네. 않나 생각 들고 하여간 20권 원주 시민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 다 쭉 올해 20회째라고 하니까 네. 그동안 못 읽었던 19권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릴레이로 네. 2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들어요. 시립 도서관에 이렇게 한 켠에 그 자료실에 신작 도서 있는 옆쪽에 이렇게 쫙 전시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도서관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약간 소외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구석에 좀 놓여져 있는 그 이게 운동의 도서. 선정 네네. 도서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20권이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난 본인이 소외됐다는 줄 알았어. 난 저 책들 안 읽었는데 뭐야 이거 너 이거 안 읽었지 이러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의도인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뭐 읽어야겠죠. 압박으로 작용했나 네. 그 뜻이 아니고 네. 그 책들이 소외된 것 같았다. 맞아요. 라는 네. 말씀입니다. 근데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어쨌든 원주시의 어떤 독서 문화 진흥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원주는 책을 많이 읽는 도시일까요? 약간 도서관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읽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도서관에는 그래도 일정 정도 늘 어느 지역에 가든 사람들은 있습니다. 네. 저희 남양주 도서관을 가도 사람은 있고요. 다만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있다는 거죠. 네네. 전반적으로 사실 뭐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이제 맞아요. 점점 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책을 안 읽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도시 한 책 읽기 같은 운동이 좀 더 내실을 갖추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독서의 어떤 즐거움을 또 줄 수 있는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이 취지대로 이어가면 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쉬움에 뭐 이런 청소년들 중심의 아니면 초등학생들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초등학생, 중학생은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렇죠. 주변에 보면은 뭐 이런 아동센터 중심이 아동센터가 아무래도 좀 작은 도서관과 많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작은 도서관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하여간 20회째입니다. 그래서 한도시 한 책 읽기 여기는 20주년을 돌아보는 기념 포럼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포스터입니다. 근데 왜 20주년인지는 저는 사실 이게 의아하더라고요. 20회째는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20회째면은 2004년에 시작했으면 19년 전이에요. 그럼 19주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의 산수가 잘못된 건지 제가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포스터도 그렇고 홍보하다 20년 뭐 20주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뭐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20년 차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20회째는 맞는 거죠. 네네. 근데 20년 차와 20년이 됐다는 건 다른 의미거든요. 전혀 다른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년은
내년이죠. 2024년이 돼야. 만 20년이. 네. 그러니까 2004년에 20년 뒤는 2024년인 거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게 맞잖아요. 이게 무슨 나이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처럼 계산해요. 한국식으로. 아니 이게 명백한 거죠. 그죠? 이게 명백한 건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여간 그런 생각. 이거 아니 방송 들으시는 관계자분이 있으면 한번 피드백을 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20주년이고 20년인 거지? 그러니까 2004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4년을 그냥 세는 거니까 1년, 2년 이렇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무슨 20년이야? 왜 세는 거야? 그러니까 20년이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 20권을 선정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19년이 되는 거고요. 네네. 20년대가 되면은 이제 20년 이제 20주년이 되면은 21권을 선정해서 맞는 게 아닌가. 잠깐 의혹을 잠깐 제기해보고 뭐 별건 아닙니다만 그냥 의아해서 이게 내일입니다. 어쨌든 14일 토요일 오후 2시 단구 근린공원 열린광장 이게 시립중앙도서관 네, 큰 동상 있는 거기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선착순 30명에게 깜짝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겉핥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한 도시 한 책 읽게 돼서 그쵸. 여기는 이제 전문가분들 직접 지역사회에서 계속 20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20년 맞죠? 이게 그냥 나오죠. 19년을 어쨌든 지켜본 분들이 어쨌든 얘기해 주실 테니까 네네. 거기 가서 이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 들어보고 좀 또 더 질문 네. 생생한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 네, 질문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가서 질문하시죠. 이거는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네, 이건 뭐 따로 문자로 한번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피드백을 좀 주세요. 나 궁금해요 이거. 네. 하여간 오늘은 19년 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2004년 9월 시작한 원주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나는 오늘 어제의 원주와 만난다였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출연자와 함께 새로운 코너를 저희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네. 그간 원주 아는 척에서 듣기 어려웠던 음악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뜬금없다고 좀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주 상황과 연관이 있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음악을 매개로 말이죠.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오늘 92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조구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